They're short-range missiles, and my relationship is very good with Chairman Kim, and we'll see what happens, but they are short-range missiles, and many people have those missiles. And he didn't say a warning to the United States. 앞에서는 평화의 악수를 연출하며 뒤돌아 앉아서는 최신 공격형 무기 반입과 합동무사 연습 강행과 같은 이상한 짓을 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하시면서 아무리 비위가 거슬려도 남조선 당국자는 오늘의 평양발 경고를 무시해버리는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네, 방금 보신 것처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그제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 별일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언짢지도 않다고 했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예. 미국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아무래도 이제 지금 현재 북미 간의 대화 분위기 이런 부분을 이어가고 싶은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단거리 미사일 정도는 뭐 모든 나라들이 다 쏘고 있는데 북한이 쐈다고 해서 그것이 미국을 위협할 정도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뒷부분에 싱크 들었습니다만 북한의 이제 조선중앙통신이 네. 얘기하는 게 보면 우리나라를 지목해서 지금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예. 차원에서 본다면 미국을 향한 공격이 아니라는 부분들을 꼭 찍어서 결국은 미국과 북한 사이는 아직까지는 관계가 좋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건 결국 본인의 대선 과도에서도 북미 관계 개선이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런 점들을 고려한다고 하면 북미 간의 관계가 깨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속되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원할 것이고 네.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이 문제를 심각하게 얘기하지 않고 넘어가면서 북미 간의 대화의 어떤 틀을 계속 유지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지 않나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반면에 지금 조선중앙TV에서 이제 북한이 남조선 당국자, 즉 문재인 대통령을 이제 언급하면서 비난을 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보실 때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북한이 우리가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세 차례 네. 걸친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죠. 예.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지난해 2018년 3월에 그러니까 특사로 갔었습니다. 그때 합의한 사항들이 결국 이제 탄도미사일 발사, 핵실험 하지 않겠다 네. 약속을 했고 지난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아침에 일어나셔서 NSC 열지 않도록 하겠다. 그런 약속까지 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제의 어떤 그 김정은의 이야기를 보면 지난 5월 달에 미사일 쏠 때 같은 경우는 그냥 자체 실험이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번 미사일 발사는 분명히 겨냥한 게 있습니다. 즉 우리를 경고한다는 차원에서 겨냥을 한 것이고 더군다나 예.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거명하지 않았지만 남조선 당국자라는 표현을 통해서 결국은 지난 4월과 9월 즉 4.27, 9.19 그 협상의 어떤 바른 태도로 나오라고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비춰본다라면 지난 2년여 넘게 진행됐던 남북 관계 저는 뭐 거의 원점으로 돌아갔지 않는가 오히려 더 악화됐지 않는가. 그리고 김정은이 약속했던 여러 가지 약속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다 이번 발사로 해서 깨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국면에서 과연 그러면 지금 북한은 우리의 쌀 5만 톤도 받지 않겠다고 그러고 우리의 협상도 하지 않겠다고 그러고 오로지 미국만을 상대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 모든 지금 이번에 발사 미사일은 남한 전역을 사실은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경우에 과연 그러면 우리가 어제 기자들이 9번이나 청와대에 도대체 입장이 뭐냐라고 물었지만 청와대는 묵묵부답이었어요. 과연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인지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들하고는 상관없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이 미사일은 바로 우리의 생명과도 직결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의 국가의 안보를 지켜야 될 대통령과 청와대가 이 문제에 언제까지나 침묵을 지키고 있을 것인지 또 언제까지나 북한을 신비를 건드리지 않겠다는 이유로 유화 정책을 펼 수 있는 것인지 저는 솔직히 회의가 드는 시점입니다. 네, 사실 뭐 다음 달 한미 연합 훈련이 예정돼 있어서 북한이 이 부분을 노리고 미사일을 발사한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렇다면 우리 남쪽만 얘기할 게 아니라 미국 쪽도 강력하게 항의를 해야 되는데 북한은 그렇지 않고 남조선 당국자 즉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만 비난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부산에선 미국의 핵 잠수함이죠. 오클라호마 시티호가 정박해 있습니다. 이게 이현정 의원님 네. 훈련 때문에 지금 이 핵잠수함이 들어와 있는 건가요? 보통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핵잠수함이 들어오는 걸 공개를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는 아예 못 들어오겠습니다. 사실 지난번 남북 관계가 협상이 진행 중일 때는 그때 오클라호마가 들어오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좀 불편하다라고 해서 다시 오키나와로 지금 간 적이 있어요. 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들어왔고 또 공개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물론 말로는 지금 별로 신경 안 쓴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미국 의회와 언론 분위기는 정반대입니다. 뭔가 북한에 강한 어떤 경고를 줘야 된다는 분위기가 있고
아마 오클라호마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핵 잠수함이거든요.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북한이 3,000톤급에 달하는 이 잠수함을 한번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 잠수함 같은 경우는 SLBM을 최소한 3기 정도를 이제 장착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이게 어떤 전력화가 된다고 했을 때는 상당히 어떤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본다면 이를 억제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유일하게 이 핵 잠수함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오클라호마가 이 시점에 들어왔다는 것은 북한으로 하여금 상한 경고성을 저는 이야기를 봅니다. 결국 그동안 동해에서 벌어졌던 여러 가지 어떤 이 문제, 그리고 또 북한의 어떤 잠수함의, 신형 잠수함의 어떤 이 구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단 미국 측으로서는 뭔가 어떤 실질적인 이 핵 잠수함을 공개함으로 해서 예. 좀 경고성 메시지를 보낸 거 아닌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예. 네, 아까 이현종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청와대 쪽에서는 별다른 반응이 좀 없는 상황이고요. 최진봉 교수님 보실 때 이 네. 청와대가 이제 공식 반응이 지금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 야당에서도 이제 저자세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저 자세로는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발표를 물론 안 했지만 NSC에서는 발표를 했어요.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네. 발표는 안 했지만 NSC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화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한 유감을 표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청와대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보여지고, 물론 청와대가 지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어서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고 얘기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네.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 한미 군사훈련을 계속 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제 미사일 쏘면서 지금 북한 방송이 얘기했던 게 뭡니까? 꼭 찍어서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는 뭐냐면, 전투기죠. 스텔스 전투기를 우리가 도입한 문제, 이 문제를 지적을 네. 했고, 두 번째는 한미 군사훈련, 이 두 가지를 지적을 했거든요. 이 두 가지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런 공격을 한 거다, 이런 미사일 훈련을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럼 결국 우리 정부가 하고 있는 이런 행동이 본인들한테 위협이 된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거 아니에요? 한미 군사훈련을 하는 거. 그다음에 미사일, 우리가 전투기를 도입을 해서, 스텔스 전투기를 도입해서 언제든지 만약에 북한이 잘못된 행동을 하면 폭격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결국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약속을 지키라고 하는 것도 그런 거라고 그럼 보여요. 빌미는 우리가 줬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 빌미라고 저는 보진 않아요. 예. 북한이 그걸 가지고 비난할 수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면 우리 입장에서는 아직 비핵화가 완전히 이루어지지도 않았어요. 남북 간의 긴장감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당연히 우리는 우리 국방을 책임져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북한이 언제 태도를 바꿔서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는 위험성은 항상 안고 있는 겁니다. 물론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북한을 협상 파트너로 보고 협상 테이블에 앉혀야 돼요. 그건 중요하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군사적인 어떤 대비 태세를 멈춘다? 그건 있을 수 없다고 저는 봐요. 아직 우리가 비핵화나 통일이 안 된 상태에서는 언제든지 군사력은 계속 유지해야 돼요. 그래야 우위를 선점하고 있을 때만 우리가 북한을 테이블로 끌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갖는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네.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우리가 강력하게 이런 부분들을 계속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자체가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껄끄럽지만 그건 계속 돼야 된다. 대화와 그다음에 우리의 국방력은 함께 가야 되는 거지 한쪽으로 치우쳐서 안 된다고 봅니다. 근데 뭐 어제 문재인 대통령도 불교 지도자들과 오찬을 한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남북관계, 북미관계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여전히 아직도 갈 길이 먼 상황이다. 어떤 부분에서 북한의 이러한 이 도발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난 북미 대화가 언제쯤 재개될지 모르지만 지난달이죠. 폼페오 국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두 가지 약속을 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당시 핵실험과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안 하겠다. 협상팀 복귀시켜서 북미 실무 협상 재개.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은 중장거리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보고 예. 있죠, 지금. 그런데 어쨌든 이런 뭐 약속을 지켰다고 하기도 그렇고 안 지켰다고 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애매하게 하는 거예요. 예.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우리를 이용해서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그러니까 뭐 이런 표현가 있으면 머리를 잘 썼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미국에게 직접적으로 여기 지금 약속한 것처럼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보지 않을 수 있도록 정도에서 미사일이 떨어지도록 만들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에게 대해서 공격을 했어요. 우리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이것은 결국 우리를 통해서 지렛대로 활용해서 북미 간의 관계 개선이나 아니면 북미 간의 실무 협상에서 본인들이 뭔가 더 많이 끌어내기 위해서 우리를 좀 추동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협상의 테이블을 깨지 않겠다.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미국을 불러내서 협상을 하되 우리 정부가 나서서 미국 좀 설득시켜서 북한에 대해서 좀 더 그 제재를 풀어주는 방향으로 우리를 좀 어떻게 이용해 보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저는 봐요. 북한의 이런 행동 자체가. 그러니까 폼페이오 장관도 이 두 가지를 얘기하면서 북한이 약속을 깨지 않았다. 그리고 네.
두 달, 2주 안에 실무 협상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그 말은 결국 이번에 미사일 발사를 빌미로 해서 뭐 협상 테이블에 앉는 거라든지 아니면 협상의 진행 과정을 전혀 뒤집거나 아니면 뭐 그걸 멈추거나 하지 않겠다는 의도를 보여준 거고 북한도 일정 부분 미국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우리나라를 자극해서 지렛대로 활용해서 북미 관계에서 본인들이 좀 더 많은 걸 얻어내려는 의지를 갖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당장 북한은 다음 달에 하는 한미 군사 훈련에 문제를 삼고 있는데요. 또 저희가 뭐 세계 식량 계획을 통해서 쌀 5만 톤을 지원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제안도 거절을 했는데 이현정 의원님 결국 분위기가 그냥 급속히 냉각되는 건 아닌지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우리가 어떤 중재자, 촉진자로서의 네. 역할을 거의 잃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사실 북한은 거의 우리를 상대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또 문재인 대통령이 불과 3주 전에 네. 남북미 정상들이 판문점에 만났을 때, 이제 종전선언, 사실상의 종전선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비춰보면 지금 우리 정부가 북한의 움직임이나 동향을 전혀 못 읽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저는 우려스러운 지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최소한 대통령이 이야기한 지 벌써 3주 후에 저렇게 북한이 도발을 한 정도라면 지금 북한 내부의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과연 지금 어떤 상황을 읽고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지금 의문스럽고 더군다나 앞으로 남북 협상에서 어떤 우리의 어떤 존재 가치 이것 자체가 거의 없어지는 게 아닌가. 지금 쌀 5만 톤도 마찬가지지만 북한이 지금 식량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건 안 받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 하면 쌀이 일단 급하지 않다는 것도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시진핑 주석이 일단 방문을 했을 때 아마 대량의 이제 식량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당장 우리한테 급하지 않다는 것이고 또 우리 거를 받음으로 해서 뭔가 우리한테 빚진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즉 앞으로는 미국과 상대를 하겠다는 건데 네. 자 그러면 미국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미국은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과연 우리나라 국익과 맞을 수 있는가? 저는 이 문제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미국의 국익과 우리의 국익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중단거리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럼 단거리 미사일은 우리가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 쏜 걸 보면 690km 정도 간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의 요격 시스템으로는 전혀 막을 수가 없어요. 네. 그러면 우리 충주공항에 있는 F-35, 그 다음에 우리 그 평택에 있는 지금 미군 부대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의 자산이라든지 이런 게 다 타격이 될 수가 있고 또 주일 미군이 예를 들어서 타격의 대상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상황이 터졌을 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네. 자, 그럼 미국은 중단거리가 괜찮다고 하지만 우리는 굉장히 절박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미국과 똑같은 태도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요격 시스템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당장 안보를 어떻게 지킬 것인지 이 문제를 집중해야 될 게 우리 정부가 할 역할 아니겠습니까? 단지 미국과 우리가 똑같이 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저는 우리 정부의 자세가 너무 안이한 거 아닌가? 공중이 다 뚫렸는데 지금 와서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고 있다? 이건 어떤 면에서 우리가 모든 우리의 어떤 이 생명과 주권을 열어놓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가 아닌가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이죠. 네, 청와대가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저희가 견제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